한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저희 시작 전에 질문을 이렇게 좀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질문 하나를 이제 기록해 왔는데, 이제 고전문학을 왜 배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북토크에 책수다에서 얘기를 좀 해달라.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고전 시가를 배우잖아요. 아마 제망매가 이런 거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중학교 때 제망매가 배웠나? 관동별곡 배웠어요. 관동별곡 배웠나? 아, 근데 그 관동별곡 고등학교 문학책에 있어. 네. 그 나쁘다니까 너무. 나쁘다뇨. 너무 길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막 금강산 설악산부터 금강산까지 네. 갔나? 그러니까 이게 금강산은 안 가봤는데 너무 거기 자랑을 해. 어딘지 잘 모르겠고. 네. 청간정 이런 거는 가면 있잖아요. 동해 가면 다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있는데 봐도 막 그렇게 감탄할 만한가? 막 이러면서 좀 세대의 흐름에 좀 안 맞는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문학을 배워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건 제가 어디서 읽은 건 아닌데 그냥 순전히 제 생각에, 제 짐작에 드는 마음은 뭐냐면, 왜 그러면 애들이 그 고전 문학을 배우고 막 고어를 배우는가? 중학생은 아직 현대어로 해설된 거를 배우긴 하지만 어쨌든 제망매가, 제목부터 제망매가인지 어디서 끈을 읽어야 되는가? 제망매가. 그쵸? 제망매가잖아요. 그래? 네. 그치, 누이를 잃은 거에 대해서 부른 노래니까. 제사할 때 제자고. 아니 근데 꼭 그 제망매가 찬 기파랑가랑 같이 배우잖아. 근데 나 너무 그때 배울 때 기파랑은 화랑이니까 잘생겼나? 이런 생각, 이상한 생각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 진짜 죄송해요. 네. 아니 왜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문학 수업을 즐겁게 하는. 시험엔 안 나오더라고. 물론 시험은 안 나와. 잘생겼나? 시험엔 안 나와. 안 나와. 진짜. 그런 고전 문학을 왜 배우는가? 우선 제 짐작으로는 우선 고전 문학이라는 게 고전 문학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문화 전승의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류가 여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인간의 문화가 대대로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발전의 역사에서 봤을 때 인간의 문화라고 했을 때 문화의 일부에 문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배운다라고 저는 우선 짐작을 해요. 그럼 제망매가가 나의 인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신 유행가였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어떤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공통의 정서에 울림을 주는 작품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나의 동기간을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여동생 있고 권 박사님도 여동생이 있잖아요. 여동생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느낀 어떤 슬픔, 상실감,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유행가 가사에 의탁할 수도 있고, 기대어서 나의 슬픔을 좀 더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제망매가였던 거죠. 네, 이 부분을 좀 역사랑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제 삼국시대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 제망매가의 향가가. 그럼 삼국시대가 이제 어쨌든 고대 국가의 초창기 모델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언어나 이런 사람들끼리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사회성에서 이런 어떤 적은 무리가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소통을 통해서 관계도 유지하고 또 질서를 지키도록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도리들, 혹은 뭐 사람과 사람 간의 예의, 뭐 예를 들면 이런 인간의 부분에서 이 인간의 어떤 그 고대 인류사부터 쭉 생각했을 때 좀 그런 예의 범절, 이런 부분들이 좀 고대 국가니까 좀 기틀을 세우는 게 중요했을 거고, 그럼 사람들이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는 이제 이런 시작점이 그 시기에 되어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구지가잖아요. 구지갑이 그거 고전시가지. 네.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수기려냐 약보려냐 번쩍이 끼기야. 왜 아직까지 외워? 제가 학부는 국문학과인데, 네, 우리는 뭐 고전 문학 많이 배웠죠. 교수님들이 고전 문학 전공자들이 많으셔서. 근데 제가 여기하고 연결지어서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이번 달에 읽었던 책 중에 지능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지능의 기원이라는 책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독트에서 읽는 책이 지능에 대한 책이니까 신간으로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 읽었는데 이 책은 약간 지능계의 사피엔스 같은 느낌이에요. 오, 재밌겠다. 그래서 고생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능이 그러니까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지능이 어떻게 혁신을 이루어왔고 왜 그러한 변화가 생겨났는지. 그러니까 사실 어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 뭔가 이 유전자들이 서로 전승되어지기 위해서 그 시기에 이제 이렇게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가 지능으로 어떻게 이제 드러나지는지. 근데 그냥 재미있게 읽긴 했는데 저희를 좋아하는 학자들 많이 나와요. 제가 아직 완독하지 못했지만 스티븐 핑거 책이 나와요. 왜냐면 그 사람이 빈서판? 뭐 이런 언어 관련된 언어학자인가요? 언어학자인데 보통 사람들이 인지심리학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촘스키도 나오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초반에는 이제 이 뇌발달에 관련된 부분들과 인류의 지능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지능은 우리가 흔히 이제 지능 검사에서 이야기하는 지능이 아니라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전반적인 모든 지능을 의미하거든요. 지능 검사에서의 지능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무엇이 지능을 깨우는가에서의 읽을 그 지능은 우리가 흔히 지능 검사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뭐 언어 능력, 뭐 추론 능력, 아니면 이제 이렇게 기억력, 뭐 이런 부분들을 지능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지능은 생존을 위한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인간이 제일 똑똑한 지능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는가? 동물과 비교해서 해파리나 이렇게 비교해서 각자의 생명에 가장 진화된 존재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인데 여기에서의 지능의 기원에서도 언어 발달이 이제 가장 마지막의 혁신의 단계이고 언어 발달을 통해서 이제 언어가 생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뭐 문화를 전승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리할 수 있는 거. 이제 이게 마음 이론이거든요. 저런 상황에 저 사람은 저런 감정이나 저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측. 이게 이제 마음 이론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이 마음 이론의 발달이 우리가 서로 이제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의 마음이 보통 한 10개월, 9개월 정도만 해도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이 시기까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추론하고 이해하기 위한 많은 이제 뭐 언어를 갖게 되면서 아주 정점에 이르게 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몸짓 발짓 같은 눈짓 뭐 이런 걸로 아이들이 이제 마음을 형성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지능의 기원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고전 문학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우리 조상들은 이런 것들을 배웠구나 보다 그 시대에 어떤 문화가 있어서 이런 고전 문학의 식감들을 식감 맞나? 씻을 때 주제? 에센스?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됐을까? 왜냐면 고려시대에 우리가 고려가요 배우면 되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연애 얘기나 이런 많죠. 것들이 많고 그게 어떤 고려의 시대상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을 거고 조선시대에 이제 우리 시조 배우는 거 보면 다 자꾸 소나무 나오고 막 충성의미라고 추운데 막 엄청 푸르러 막 변함이 없어 마음이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백골이 뭐 어떻게 됐는데도 막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는 노래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구나. 좀 이 고전 문학의 학습은 한국사하고 많이 연결져서 아이들이 배우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좀 오늘 해보게 되는데요. 그 고어를 배우는 고어 하면 고어가 어떤 게 고어일까요? 왜 나란 말씀이 튕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처럼 우리 그 월인석본가? 석보상절인가? 네, 석보상절도 나오고 막 홍민정음 원해본 막 이런 거 나오죠. 무슨 청강지곡 뭐였지? 네. 뭐 이런 거 월인 청강지곡 월인 거기 나오는구나. 대학 때 배웠던 기억이 나네. 우울하네 갑자기. 그런 고어들을 보면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의 글자에 없는 그 자모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민정음만 봐도 히읗인데 위에 꼭지가 없는 히읗도 있고, 여린히읗. 예,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옷은 아니고, 그치. 네,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그 한글의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녹음기가 없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발음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단지 이렇게 발음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고 추론할 수 있는 그 학자들의 연구들이 있잖아요. 네. 몇십 년 만에 들은 단어들이 저희가 좀 그래요. 저희 너무 옛날 사람이야. 맨날 옛날 사람이야. 발전이 없어. 근데 그 고어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
저는 그 옛날의 단어, 글자의 모습이 이러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글자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 왔다라는 걸 약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글자 자체, 문자의 변천을 볼 수 있고 그 문자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라면은 앞으로 문자가 이런 식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문자 자체가 변하진 않아도 뭐 그 표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언어에 대한 추론 능력을 키워주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언어학이 되게 중요한 인문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역사학이나 철학처럼 언어학도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지능의 기원에서도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짐작되는데 인간이 이토록 고도로 발달된 지능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굉장한 그 점프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언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언어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게 인간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지만 그 언어 자체가 인간의 그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 발전해 오거나 혹은 발전은 아니더라도 변화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그 툴 자체도 그 툴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있어요. 그 고어를 배우면 언어의 역사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디서 책에서 보거나 누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짐작해 봤을 때, 언어 공부를 해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고어를 배우는 거고 우리가 막 지금은 읽기도 어려운 그 고어로 써있던 걸 요거를 풀면 지금 현재 요렇게 단어가 되는구나를 보면서 어떤 추론 능력도 키울 수 있고 과거의 모습을 냈고 현재의 모습은 이러니까 앞으로 나중에 내가 없는 미래에도 또 모양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라는 철학적인 병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붙이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 고어를 배우는 건 맛보기로라도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훈민정음 같은 경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례가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자잖아요. 문자 얘기는 어디서든 나와요. 심지어 왜 우리 다시 책으로나 프루스트와 오징어를 썼던 메리언 울프 있잖아요. 메리언 울프 책에서도 나와요. 한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문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언어와 문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글자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러면 쓰고 있는 우리라도 그 역사를 좀 알아야지, 한글의 역사를 알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한국인 혹은 한글을 같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성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우고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저희 김소장도 쓰셨는데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거나 부모라도 이런 대화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대학 다녔을 때에도 고전문학이나 고전시가를 배우는 시간 자체는 되게 즐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자의 아름다운 모양도 너무 좋았고 다 이렇게 세로로 쓰는데 막 점도 찍혀있고 막 그런 게 신비한 문자를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크리스티안 자크인가? 왜 빛의 돌 같은 거 있잖아요. 이집트 람세스 막 이런 거 그런 거. 근데 막 그런 작품에서도 그런 이집트의 고대 문자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에게는 관심이 많았었고 재미있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즐거운 얘기죠. 네. 그리고 한글까지 지금 세종대왕님까지 나오고요. 네, 저희 약간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좀 느끼는 넘어가죠.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도서 중에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읽은 도서 중에 생각나는 거는 워더링 하이스 지금 되게 흥미롭게 즐겁게 읽고 있고 다른